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견의 안보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지금 현재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김건희 여사 백 문제가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야말로 이 정말 핵폭탄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 내용과 관련해서 오늘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또다시 내 입장은 분명해 하고 얘기했어요. 과연 이 입장이 뭘까요? 저도 약간은 좀 헷갈리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알기는 알겠는데 딱 뭔지 조금 헷갈려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자, 그러니까 대통령실도 입장이 분명하고 한동훈 위원장도 분명하대요. 근데 이걸 받아들이는 이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좀 헷갈리는 거예요. 둘 다 분명하다고 하는데 뭔가 안 분명한 부분도 있는 것 같다 이거죠.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께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이슈를 갖다가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힘에서 이 분란을 야기한 인물은 바로 김경률이다. 자, 그래서 저는요, 이 김경률의 발언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이 설령 옳다 하더라도 말은 때와 장소를 가려면서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비대위원 들어온 지가 언제라고 들어오자마자 제일 민감한 이슈를 딱 터뜨리고 나온 의도. 야, 이거 저는 좀 이해를 하기 어렵네요.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이번 시간에는 이제 보도해 드리면서 이준석과 이낙연이도 갈등 국면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조짐이 나타났고요. 먼저 폭탄을 던진 사람은 이준석이다. 야, 나 같으면 나는 개항을 나가든지 광주 나가겠어. 지금 뭐 하는 소리야? 불출마? 이거 맞지 않아? 그러니까 이낙연 중에서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어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불쾌한 기색이 역력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가지고요. 여러분께 쭉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우선 이제 김경률이가 지금 이제 터트린 게 김건희 여사의 백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저도 여러분들 문갑식 기자의 얘기를 전했지만은 명품백이 입에 달려 있어요. 예. 물론 크리스찬 디올이 명품백 만드는 회사가 맞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미국에 있는 최재형 이 종북 좌파 목사한테 받은 것은 그 백이 아니라 뭐 백이든 화장품이든 좀 들고 다니는 뭐 집어넣고 다니는 이 파우치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명품이라는 말을 넣으니까 명품 하면 뭐 에르메스 백도 있고, 예? 무슨 뭐, 그야말로 크리스탄 디올 중에서도 정말 좋은 백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뭐 샤넬 백 등등, 뭐 여성들이 좋아하는 이 유명 명품 브랜드가 워낙 많으니까 제가 일일이 거론할 필요가 없지만은 그 백들이 뭐 수백만 원 가잖아요. 요거를 의미하는 같은 선입견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볼 때는 아니, 그 백을 갖다가 대통령 부인이 말이지, 그 명품 백을 받았단 말이야?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화근이 커져 있는데, 백이 아니고 파우치라는 점을 분명히 여러분들께서 아실 필요가 있다. 이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내놨어요. 그래서 먼저, 그러면 대통령에서 내놓은 입장을 여러분께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는요, 요거 이제 이 백 관련해서 얘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김경률 얘기는 뭐예요? 이게 김경률이가 맞보에 출마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전략공천 문제가 제기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이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백 나오면서 전략공천 얘기도 같이 나온 겁니다. 자, 이 백에 대해서는요, 대통령실 입장이 재작년에 재미교포 목사가 김 여사 선친과의 인연을 앞세워서 영부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김건희 여사의 선친, 저도 그랬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너무나 순진하게 그야말로 인간적인 관계를 감안해서 그냥 만나 준 건데 이게 악용이 된 거죠. 그러면은 뭐 거기에 이제 말려든 사람도 물론 비판의 소지가 있지만은 더 초점은 뭐니까 악의적으로 접근한 그렇죠. 함정 몰카 이 장본인이 더 나쁜 거 아니겠어요? 예, 인간적으로 대우를 해준 사람보다는. 예, 그래서 요거가 예, 선친과의 인연을 앞세우니까 영분 입장에서는 아유 우리 아버지고 이렇게 친한데 내가 안 만나주면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한테 이거 불효하는 거냐? 이거야 우리 동방예의지국에서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의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김경률이라든가 야권은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여권에서도 아니 하태경이도 마찬가지고 왜 속았느냐? 그거 잘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했지만 아니 그러면 아니 도둑 한 명이 경찰 10명 이긴다고 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이걸 따지게 사전에 예방할 수가 있었겠느냐? 요런 이제 하소연을 할 소지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물품을 구입하고 구입 과정을 사전에 녹화하는 등 치밀한 기획 아래
영부인을 불법 촬영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그러니까 아니 대통령 부인을 갖다가 불법 촬영하는 거 이거 정말 사상 초유의 일이죠. 예. 그러면서 대통령 부부에게 접수되는 선물은 대통령 개인이 수취하는 게 아니라 관련 규정에 따라서 국가에 귀속돼 관리 보관된다. 그러니까 지금 영부인 이 김건희 여사가 개인적으로 이걸 받아서 딱 챙기고 있는 게 아니라 관련 규정에 따라서 이거를 갖다가 이 국가기관이 국가기관 소유로 넘어가 있다. 이미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통령실의 입장은 그야말로 불법 몰카 그리고 이제 선친의 인연을 앞세운 이 공작적 접근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현재 이 물건은 김건희 여사의 손을 떠났다. 요렇게 지금 그러니까 요게 이제 대통령실의 기본 원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백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요것만 한다면 김건희 여사가 조금 잘못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같은 이렇게 엄중한 어마어마한 무슨 이런 사건이 될 소지가 훨씬 작고 몰카라고 하는 거, 이 기획, 이 함정을 봤다는 거, 요게 잘못된 것이다. 요게 이제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것이다. 요런 측면의 본질이 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윤재호 원내대표가 얘기한 이 본질은 이거야. 그러니까 국회의원 여러분들 요 본질에 좀 얘기 좀 많이 해야 돼. 요거하고 대통령실 입장은 같아요. 예, 딱 부러지잖아요. 여러분들 보기에.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내놓은 입장 또 하나 이제 이 김경률이가 마포 전략공천도 받아. 그러면서 그 전부터 김건희 여사 백만 드립대 부각시켜.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요 얘기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요 전략공천 문제에 관해서는 이미 전략공천 다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예. 자, 그래서 전략공천은 특혜처럼 안 보이게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선정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당에서 전략공천이 필요하다면 특혜처럼 보이지 않도록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지역을 선정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참모들이 총선 출마를 위해서 그만둘 때도 최선을 다하라고 격려하지만 공천의 특혜는 없다고 강조해 왔다. 앞으로도 이런 기본 인식과 원칙을 견지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 공천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당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잘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이제 이 마포을 지금 김경률을 딱 이렇게 느닷없이 무대에서 야 나와 이 사람이 출마할 거예요. 이거 좀 도와주십시오. 이 얘기한 거 이거는 이게 특혜로 보인다 이거예요. 쉽게 그게 특혜처럼 보이지 않도록 원칙과 기준을 잘 세워서 선정하라 이 얘기는 이건 특혜처럼 보일 수 있잖아. 이런 우려의 시각을 내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그날도 말이죠. 지난 17일 날이잖아요. 그날도 이제 정청래 지역구에 이제 김경률이가 올라간다. 그래서 손을 듣고 난리를 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도 기자들이 이거 전략공천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위원장이 뭐라고 했느냐면 김비례의원 본인이 출사표를 던졌고 우리 당은 그런 도전을 의미있게 생각해서 국민들에게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서 말했을 뿐이다. 그리고 당대표가 직접 공개 지지 의사를 표해서 불공정 경선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런 추가적인 기자들의 질문에 관해서는 그렇지 않고 공천은 시스템에 따라서 이루어질 것이다. 예. 자, 그런데 그날 당장 현장에 있던 김성동 전 의원이 마포울 이런 전략공천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표출한 바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 부분에 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윤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하고 항상 같이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 이런 딱 선을 긋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에서 내오는 얘기는 몰카 공작, 그리고 전략 공천에는 기본과 원칙을 지켜라.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기본과 원칙,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선친 인연을 앞세운 몰카 공작, 요거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그럼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이제 입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김경률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은 뭐라고 하느냐? 우선요, 아까 맨 먼저 이제 그 김건희 여사의 백과 관련해서는 처음에는 이거 이 특검 얘기를 했었잖아요. 법 앞에는 똑같아 국민이 이렇게 얘기했다가 좀 난리가 났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몰카. 한동훈 위원장도 처음에는 몰카야.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 있다가 바로 어제는 뭐예요? 국민의 걱정이 있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은 또 뭐라고 그러냐? 국민 눈높이가 제일 중요해. 내 입장은 분명해. 그러면서 이제는 국민이 걱정 부분이나 이 눈높이나 비슷한 생각일 수도 있지만 국민의 눈높이라고 하면 걱정보다는 한 단계 더 기준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 눈높이가 지금 뭡니까? 흔히 얘기하는 대로 여론조사를 보면은 국민의 눈높이
이거 좀 비판적인 부분이 많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의 생각은 지금 똑부러지게 몰카야 처음에 얘기했던 입장을 반복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윤재욱 원내대표는 처음에 얘기했던 거 몰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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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니까 김경률이가 너는 TK 사람이고 나는 서울에서 출마하니까 이렇게 달라. 그러니까 그 윤재욱 원내대표가 유감을 표시하고 유감을 표시하고 상당히 좀 이게 불쾌한 그런 입장을 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요 부분에 관해서 요 부분 바로 이렇게 이제 국민의 눈높이 이렇게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거 이거와 관련해서 그러면은 한동훈 위원장의 이런 발언 그리고 이제 김경률의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기자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똑 떨어지잖아요. 과연 뭔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다양성인 말로 아니 우리 민주당 우리 국민의힘은 이제 민주주의 정당이기 때문에 그거는 다양하게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다양하게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정당이고 그렇게 해야 당이 강해지고 유능해지는 정당이 되는 거야. 예. 요렇게 해서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윤재욱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거고 한 위원장이 얘기하는 거 다르잖아. 그러니까 노노 이거는 뭐 서로가 이 다른 다양성을 우리 당은 존중하는 거예요. 요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이 자극적인 또는 본인의 좀 디테일한 왜냐하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했잖아요. 근데 잘못하면 악마가 될 수가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지금 안 나가는 거예요. 국민 눈높이 걱정 아쉬운 딱 요걸로만 그걸로 본인의 지금 판단 그러니까 구체적인 판단이 뭐냐 거기서 똑 부러지는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도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항상 국정 철학은 공유하지만 두 사람의 생각이 완벽히 똑같을 수는 없어. 그래서 이 부속실 설치하고 특별관장한 임명계 이거 갖고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현재로서는 윤 대통령이나 김 여사 입장 표명 같은 추가적인 조치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이렇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 두 개, 낙하산 공천과 그 다음에 이제 김건희 여사의 백이 김경률이가 얘기하면서 동시에 이게 터져가지고 지금 이제 대통령실은 대통령실대로 좀 곤욕스럽고 한동훈 위원장대로 나름대로 좀 어려운 국면. 예,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이미 얘기했잖아. 더 이상 묻지 마. 딱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고 이렇게 의견들이 조금씩 다른 거 이거는 다양성 이렇게 지금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실에서 전략공천 이거 특혜가 있어서는 안 돼. 요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 예. 그래서 원칙과 기준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점. 자,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서는요, 대통령실하고 여당이 이제는 드디어 시험대에 올라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한동훈 위원장은 요거는 또 분명히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한 문제다. 대통령실과 갈등이라고 할 만한 것은 없다. 예. 그리고 명품백 다시 한번 그 이슈와 관련해서는 내 입장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어제 다 말씀드렸고 더 이상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다. 딱 잘라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한 지금 화근이 되고 있다. 이 화근의 이 화살은 누가 쏘아 올렸느냐? 김경률이가 쏘아 올랐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이 김경률이가 또 이상한 입장을 내놨어요. 뭐냐? 이거 내 실수라 이거예요. 김경률. 내가 한동훈의 마포를 비웠다고 잘못된 정보를 줬다. 그래서 김성동한테 죄송하다.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게 80%고 남 탓한 거. 이 김성동 당협위원장이 출마 안 하는 걸로 자기는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 탓이 한 20% 되는데 어쨌든 내가 사과하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요. 그리고 본인이 정치인 초보자 아니냐. 한동훈 위원장도 초보자고. 그래서 이 굳이 변명하자면 시스템을 잘 몰랐다. 예, 그리고 이제 마포을 지역구를 갖다가 적합한 의원한테 권유했더니 이전 투과될 게 뻔한데 그런 식으로 이미지를 소모하고 싶다. 그래서 다들 이거 안 가려고 하더라. 근데 내가 가는 거 아니냐? 예, 아무도 안 가면 내가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 간다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리고 이제 이 김건희 여사의 이 백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또 오늘은 뭐라고까지 했느냐? 이 사람 재밌는 사람인 것 같아요. 하여튼 골 때려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마포울 출마를 공언한 이상 나를 어떻게 빼겠느냐는 자신감도 있다.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혼내기는 힘들 것이다. 야, 그러면서 아직도 이거 똑바로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직접 사과해야 된다. 연일 강조하고 있어요. 자, 이거 말이죠. 하여튼 당에서 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예, 어떤 형식의 조치가 됐든 김경률의 이런 계속되는 발언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형식의 조치가 됐든 이 다양성이라는 말로만 계속 봉합하려고 한다. 이걸 봉합해서야 이게 봉합이 되겠느냐.
갈등의 씨앗은 이미 뿌려졌고 이 씨는 계속 싹을 더 키우고 있다. 여기에 사안의 엄중성이 있고 휘발성이 강하고 굉장히 위험한 국면으로 나오고 있다. 요거를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실에서는 아까 말했던 불법성을 초점을 두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한동훈 위원장은 국민의 눈높이를 두고 있어요. 이게 불법성과 눈높이가 지금 충돌하는 국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추가적인 입장을 현재로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여기에 또 이 방점이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김경률은 무슨 소리야? 사과를 해야지.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요 내용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뭘 얘기하느냐. 지금 이제 플랜 B.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지금 이제 이 비례대표 선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아직도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야당에서의 경우에는 연동형대로 100% 돌아가는 건 아니고 한 절반 정도의 연동형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거기에 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플랜 B도 검토해야 된다. 예, 준영련대 비례대표를 고수하면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플랜 B를 검토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정도의 입장을 내놓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뭡니까 강성희 요거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한동훈 위원장도 이건 뭐 분명하게 딱 짚고 있어요. 그런 경우의 프로토콜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고 강성희 의원도 전에도 국회나 이런 데서도 무리한 행동을 여러 번 하신 걸로 알고 있다. 예. 그리고 이태원 참사 유족 만납과 관련해서는요.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 유족 지원과 재발 방지에 중점을 둔 좋은 법을 다시 제안하겠다고 말한 바 있는데 필요하다면 그런 식의 만남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준석과 관련된 내용을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겠는데, 이준석이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지금 이낙연에 대해서요, 나 같으면 우선 개항을 간다. 왜? 굉장히 상징성 있는 움직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낙연 총리가 전국적으로 인지도도 있고, 누가 봐도 이제 정치에 있어서 도전 기회가 많지 않은 상황인데, 그럼 이 시점에 도전하지 않으면 저도 그렇고 많은 국민도 그렇고 좀 의아하게 생각할 것이다. 저는 도전하는 모양새가 좋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만약에 개항이 마음에 안 들면 호남 같은 경우를 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호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호남 출신 지도자라든지 호남의 가치를 대변하는 또 전남지사까지 했는데 그 지역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지도자를 갈구하고 있다. 그래서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는 호남 대표성 있는 분이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그런 걸 고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요. 그러면 본인도 개항을 출마. 이준석이 너도 그런 개항을 출마할 생각 없어? 그랬더니 저는 이재명 피해자가 아니다. 이재명 피해자에 가까운 분이 가셔야 될 거다. 저는 굳이 따지자면 윤석열 피해자하고 괴가 다르다. 약간 빠졌어요. 약기는 무식의 약이에요. 하여튼. 그리고 이제 이원호 의원도 이낙연 전 대표한테는 광주 출마를 공개 제안하고 있어요. 오늘 TV조선 유튜브에 출연해가지고요. 당에서 만약 요구가 있다면 당을 살리는 데 필요성이 있다면 광주 같은 곳에 출마해서 광주 민심을 확 바꿔주는데 큰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 그러면서요. 이낙연 전 대표가 진짜 광주에 출마해서 살신성인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사실 뒷방에 가서 선대위원장을 맡아 돌아다닌다고 해서 그게 임팩트를 주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이낙연 전 총리가 불출마하면서 당연히 당 대표나 마찬가지인데 선대위원장 하죠. 예. 요거를 이원호 의원도 별로다. 이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이제 시기가 가까워. 자기네들의 정치 지분과 정치적인 입지 이게 다 다르잖아요. 정치적 이해관계가 또 당리당략도 다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갈등이 이제 표출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원호 이런 사람들 발언한 것보다는 이준석의 발언이 제3지대에서 하나의 당을 만드는 걸 반대한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마음을 결정했다. 이것까지는 아니지만은요. 이렇게 이제 광주 출마라, 개항 출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앞으로의 이제 합종 연행 과정에서 좀 더 협상학적으로 보면 협상의 우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죠? 주거니 어차피 기브앤테이크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협상 바게닝칩 차원에서 이용하려는 작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본 방송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계속되는 저의 심야방송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고 구독, 좋아요 좀 꼭 부탁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